네, 이어서 오전장 업앤다운 관심 종목들 제시를 해드립니다. 하나대투자증권 패밀리지점의 김정한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상승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쌍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차 전일 대비 7.1%가 오르며 6,420원의 현재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 상한가까지 보이는 강세를 나타냈는데,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의 그 투자 소식, 대규모 투자 소식이 호재로 작용되면서 전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틀째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워낙에 역배열 기조의 흐름에서 첩첩히 쌓인 현재 매물 부담층을 뚫고 올라가기엔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기술적 반등이긴 하지만 현재로선 7,500원의 가격 전후로 해서 돌파력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래량보다는 좀 더 많은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실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7,500원 현재 주가 수준 대비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긴 하겠으나 일단 오늘 장중 되돌림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흐름으로 볼 때 일단 6,500원 정도 전후에서 지지가 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밀린다 하더라도 6,000원대에서의 지지력 확인 뒤 재반등을 통해서 7,500원의 가격 돌파, 어쨌든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부로 기존의 그 12월 이후부터 이어지기 시작했던 상승 추세를 다시 복구하는 데 성공을 해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또 기관의 매수에 다시 유입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에게 있어서의 그 수혜 기대감이 다시 그 심리적인 긍정적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18,500원의 가격 수준까지 추가 반등 기대되겠으나 다소 숨고르기가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중기적인 상승 기조는 적어도 2만 원에 근접한 흐름까지는 좀 더 길게 보고 이 종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코스닥의 엑토즈 소프트입니다. 게임주 중에서는 비교적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전일 대비 4% 상승한 45,250원의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 규제에 대한 리스크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일 밀리지 않았고요. 또 오늘 같은 날은 게임주 전반으로 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에 또 편승해서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 게임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그 성장성이 향후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현재 기관의 매수에도 현재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직전 고점, 그러니까 지난해 9월, 10월경 기록했던 4만 5, 6천 원의 가격 수준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향후 추정 성장에 대한 흐름을 반영하는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4만 5, 6천 원의 가격 돌파 여부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상승 유지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는 4만 3천 원의 가격 지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특징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락 특징주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자막으로 통해서도 나가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죠. 기준금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2.75%로 동결이 됐습니다. 한국은행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선미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습니다. 대내외 지표가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우려가 일단락되면서 주요 선진국 경기 지표가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도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물가도 연평균 2%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주체의 불안감도 다소 해소됐습니다. 11월을 기점으로 현재의 경기와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와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동반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하락 압력이 계속 거세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았지만 경기 지표가 견실한 상황에서 단지 원화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2월 출범할 새 정부를 위해 통화정책 여력을 비축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분기 혹은 상반기 중에는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은이 올해 성장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강조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 국내 통화정책에서 정권 교체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가 진행됐다는 점도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잠시 후 2시에는 한은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정부와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차이가 있어 한은이 전망치를 수정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함께 먼저 자세한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전문가의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박혁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들어서 첫 금융통화위원회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앞서 취재 기자와 함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원화 강세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 지표가 견조해서 동결을 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것도 좀 배려가 있었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그 상황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한국 경제 여건상 보면 그 수출 의존적인 경제 여건이기 때문에 대외 여건이 상당히 기준기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대외 여건이 좀 개선됐다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두 번째로 이제 2012년에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더 모니터링을 해보자,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가파르게 또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아무래도 네. 환율 흐름이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앞으로 이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 그 통화 정책을 보면 과거에 환율 쪽 문제와 관련해서 거시적인 수단인 금리 조정으로 대응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오히려 미시적인 수단, 그러니까 그 외국인 자금 유입을 좀 그 조정하는 미시적인 수단으로 원화 강세에 대응을 많이 했었고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모순이 없습니다. 자국 통화 강세에 대응을 해서 정책 금리 조정을 통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모순이 없지만 원화 같은 경우는 그 달러나 엔화, 유로화처럼 메이저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환율과 정책 금리 간 그 연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외환시장 변화에 대응한 정책 금리 조정은 자칫 정책 이력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이렇게 환율 변화에 대응해서 금리 조정한 선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좀 그 1월 그 환율 변화에 따른 금리나 기대 급부상은 조금 시장이 좀 앞서간 측면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사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대외적으로 보자면은 일부 선진국들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가 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대외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급격한 그 원화 강세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주요국들의 양적 완화 지속 영향이 좀 본격화된 결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좀 그 이론적으로도 양국의 금리가 동일하지 않다면 이제 투자자들이 금리가 높은 국가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제나 금융 여건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일원으로 한국을 비롯한 이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인 유입이 꾸준히 지속이 되면서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2013년에도 이런 여건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올해 그 경상수지 흑자가 한 300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일본을 비롯한 그 미국 이런 국가들의 양적 완화 이런 부분 풀린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계속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 올해 지금까지 보면 그 아이러니하게도 채권 시장 쪽으로는 자금 유입이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은 올해의 통화 정책 기조로 한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네. 올해 전반적인 통화 정책 기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그 아마 2012년과 2013년 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보시면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뭐냐면 2012년의 경우에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그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해서 물가 안정에 좀 무게가 실렸고요. 반면에 이제 2013년의 경우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이라고 이렇게 문구를 집어넣으면서 성장세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에는 결국은 성장의 무게 중심을 둔, 즉 통화 완화 쪽에 통화 신용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기준금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겠느냐? 결국은 통화 당국은 2013년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점은 보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그리고 2분기보다는 약 1분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확히 시점을 말씀드린다면 하느니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시점이 147 10월 달입니다. 따라서 1월 달은 그냥 지금 이번에는 이제 동결로 넘어갔지만 2, 3, 4월 중에 한 차례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대증권의 박혁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서 향후의 통화정책의 방향성까지 짚어봤는데요. 앞서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었죠. 이어서 하락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김정환 부장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는데요. 하락 특징주 먼저 효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이어갔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지금 하락세 나타내고 있죠.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엇갈리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의 부정적인 그러한 의견에 따른 그러한 조정 국면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급의 단기적인 악화로 인한 투자 심리 부진으로 현재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간 흐름입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뒤 1분기 흐름에 대한 그러한 방향성으로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걸 기대해 봐야 될 상황이고요. 현재로서 일단 67,000원 선에 현재 지나가고 있는 6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단 현재 주가 수준인 67,400원 정도 수준에서 일단 지지가 된다라면은 제한적이나마 7만 원대 초반까지 반등을 이어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한 흐름들 다소 좀 단기적인 조정 이후 반등 후 박스권 흐름을 현재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67,000원 이하로 6,000원 이하로 내려가는 흐름을 보인다라면 일단 추가적인 조정은 적어도 64,500원까지 2차 하방 지지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멜파스입니다. 멜파스도 마찬가지로 전일 대비 5.4%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쪽 매물이 좀 과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멜파스의 밸류가 다소 다른 동종 업종에 속한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고평가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견해가 나오면서 기관 매물 현재 악화로 인해서 주가의 흐름이 26,000원대에서 현재 23,000원대 수준으로 내려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파스의 향후 터치스크린 관련 향후 성장성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반등을 전환시키면서 제한적인 반등을 통해 현재 4분기 실적이 지나고 난 뒤부터의 흐름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23,000원과 26,000원 사이에서의 박스권의 흐름을 현재 보이기 위한 그러한 다소 조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회밀지점의 김정환 부장과 함께 상승과 하락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